마지막 네 번째 과세요건 세율입니다. 자, 이 세율의 출제자 의도는 428페이지 왼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취득의 유형별로 우리가 취득이 원시 취득 있고 승계 취득 이런 막 나눠봤잖아요, 그죠? 앞에 그 취득의 구분해서 그래서 그 취득 유형별 또 부동산의 유형별 이렇게 세율이 아주 다 다릅니다. 그걸 갖다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무지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이 암기 비법 어떤 분이 잘 하더라고요. 스토리텔링으로 해가지고 혹시 비법 만드신 분은 좀 올려주세요. 그래, 같이 공유하자고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세율을 보니까 먼저 여기 칠판을 보시죠. 자, 취득세 세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표준 세율입니다. 표준, 스탠다드, 기준이 되는 세율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에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이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표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특례 세율이 있습니다. 특례, 예외적인 그런 특별한 세율이다 해서 우리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이 특례 세율이 적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거울 중자로서 무겁게 부과하는 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밀 억제권역 이런 데 취득하는 경우에 억제를 해야 되겠죠. 인구가 너무 밀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억제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취득의 경우에는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28페이지 세율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시고요. 자, 가로 1번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2번에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외 취득 우리는 필요 없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서 괄호로 써놓읍시다. 표준세율. 표준세율.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어놓읍시다. 자, 표준세율이 나왔죠. 그 다음 430페이지 과밀, 괄호 3번에 과밀 억제권역안 취득증의 중과 나와죠. 괄호에 놓읍시다. 중과세율.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다음에 432페이지 괄호 5번입니다. 세율의 특례 나와있죠. 괄호 써놓읍시다. 특례세율. 그리고 빨간 펜으로 밑줄 쫙.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세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죠. 그래서 표준세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428페이지. 자, 표준세율 보겠습니다. 보니까 승계 취득하고 원시 취득으로 구별을 해놨죠. 일단 크게. 그래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유상 승계 취득 보니까 지목,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 목장 농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낮죠. 일반 농지 외의 유상 승계 취득보다는 좀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유상 승계 취득은 3.0%입니다. 3%. 그러니까 1000분율 나오면 1000분의 30이 되겠네요. 그죠? 1000분의 30. 그래서 지방세는 1000분율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국세는 100분율을 쓰고. 그래서 이거 이제 시험에서는 뭐 1000분의 3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다 1000분의 몇 이렇게 돼 있죠? 조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밑에 또 표현은. 자, 농지 외의 유상승계 취득은 4%. 1000분의 40이 되겠죠? 자, 유상승계 취득인데요. 대표적인 매매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택의 경우에 주택. 요게 밑에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가액이 말이죠. 6억 원 이하이면은 뭐야? 1%입니다. 그래서 1000분의 10. 그 다음 6억이 초과되고 9억이 이하이면은 1000분의 20. 그리고 9억이 초과가 되면 1000분의 30으로 이 취득세의 표준세율, 주택의 이 표준세율이 영구히 딱 확정이 됐습니다. 영구 인하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지금은 이제 영구히 못이 박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개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하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걸 많이 알고 있죠. 요거를. 자,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무상승계 취득. 자, 상속하고 증여가 있죠. 유증 포함해서. 자, 상속은 농지하고 농지회를 또 나눕니다.
농지는 1000분의 23, 2.3%, 농지에는 1000분의 28, 2.8%. 그 다음에 증여, 유증은 영리 법인의 일반 영리 개인의 경우에는 3.5%,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의 경우는 2.8, 1000분의 28입니다. 다음에 원시취득이 있었죠. 승계취득 말고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의 경우는 매립, 간척, 신축, 재축. 자, 증축하고 개수도 뭐예요? 원시취득 그쪽으로 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8%, 그래서 1000분의 2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 소유의 분할이죠.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우리 공동 소유의 분할은 2.3%, 그래서 1000분의 23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죠. 그러니까 2.3, 3이 그래서 나왔나?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드셔서 여하튼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표준세율, 가장 중요한 표준세율이 나왔고요. 다음에 중과세율 보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과세율. 자, 중과세율을 1번을 보죠. 13조 1항이죠. 430페이지. 자, 무슨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서 본점 주사무소. 자, 이 본점 주사무소 이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별게 아니라 우리가 법인의 경우 말이죠. 영리 법인이 있고 비영리 법인이 있죠. 그래서 영리 법인의 본거지를 갖다 우리가 본점이라고 그러죠. 비영리 법인은 우리가 주사무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리점이 밑에 똘마니들이 지점, 점자를 쓰죠. 여기는 분사무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데 그거랑 다르고요. 하여튼 여기서 세법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본점이다 그러면 영리법인 얘기구나. 주사무소다 그러면 비영리법인 얘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인이 이렇게 해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율은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 앞에 1000분의 20, 그 2%를 갖다 뭐라고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을 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2%의 100분의 200, 100분의 20이 아니라 200이죠. 200이면 100분의 200이니까 2배 아니에요? 곱하기로 한다면 2배 배율로 한다면 그러니까 2% 곱하기 2배는 곱하기 2하면 4%죠. 4%. 그래서 앞에 그 표준세율에 요거를 합한 더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날개 박스 보시면은 과밀 억제권역 중간세율이 나오죠. 거기다 파란 펜으로 밑줄 짝 해서 표준세율 플러스 4%.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확정이. 자, 주의하실 것은 산업단 괄호에 보면은 거기 1항에 괄호에 보면은 뭐 무슨 법에 따른 산업단지 뭐 유치적 공업적은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표준세율을 적용했다는 거죠. 중과세율이 아니라. 그리고 검정펜 밑줄 합시다. 신설 증설이에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요. 기존에 있던 걸 인수받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표준세율이죠. 그렇죠? 인수는 아니에요. 신설 증설이다. 검정펜 하겠습니다. 앞에 또 제외에다도 검정펜 하시고요. 자, 그런 미미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보니까 다 대도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말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 역시 왼쪽 날개 박스 대도시 중과세율 거기다가 파란 펜으로 비추하겠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 앞에 표준세율 되게 많았죠? 거기 곱하기 3 빼기 4%예요. 빼기 4%. 되게 복잡하죠? 요거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역시 2항에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되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대도시 중과제업종 이렇게 되어 있죠.
제외에다가 검정펜 하겠습니다. 앞에도 제외되는 게 있고 여기도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중과 제업종. 우리 대표적인 게 뭐 사회 기반 그런 시설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업 있죠, 그렇죠? 은행업 그 은행업 이런 것들이 은행 등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네모 박스에 보니까 대도시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 나오네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번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런 뭐예요? 억지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의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도 신설 증설이지 인수는 없죠. 자,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항은 그냥 버리시고요. 거기 5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다음 각호 보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일명 소위 사치성 재산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죠? 별장이 뭐 사치성 재산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 민초들의 관점에서는 여기 사치성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치성 재산은 뭐예요? 중과하겠다 무겁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결국 요 5항을 쭉 해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른쪽 날개 박스에 사치성 재산의 중과세율 나와 있죠. 자, 거기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 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8%.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별장을 신축했다고 했어요. 이해가 돼 있죠? 신축. 자, 신축하면은 앞에 신축이 원시 취득 아니었어요? 428페이지에. 그 세 번째 원시 취득의 신축이 있잖아요. 그러면 2.8%죠. 2.8%. 거기에다가 8%를 더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10.8%를 때리겠다 이거죠. 와, 별장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렇게 8%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표준세율에. 자, 그러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합시다. 431페이지. 그 별장의 별에다가 동그라미 검정펜으로. 그 다음에 골프장의 골, 별골, 그 다음에 고급주택의 주,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의 오, 그죠? 그 다음에 오에 고급 선박의 선. 그래서 별골, 주, 오선. 한번 외쳐볼까요? 별골, 주오선. 별골이야? 주오선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별골이네? 주오선씨? 주오선씨가 있나? 혹시 동영상, 동강 들으신 분 중에서 주호선 씨 있으면 저예요!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는 것 같네? 다행이네요. 혹시 진짜 주호선 씨가 있을 수도 있죠.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합격해야 되니까 한 분 희생하시고 우리 다 합격했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한번 여기서 별골 주호선. 오케이. 자, 주의하실 것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급 선박은 있는데 고급 자동차 없죠. 그렇죠. 고급 자동차는 취득세 뭐예요? 중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 없어요? 자동차는 그냥 요새는 흔하잖아요. 그죠? 저 여주만 보더라도 요즘은 사실 시골이잖아요. 제가 사는 곳도 보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뭐 그런 게 굴러 다녀요. 그냥 흔하게. 로또에 그렇게 당첨되셨나? 하여튼 흔해 그냥 시골도.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항공기. 항공기는 빠져있죠. 항공기는 원래 항공기 자체가 원래 다 고급이죠. 뭐 그죠? 무인 항공기 말고 유인 항공기 빠져있다는 거 그건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별골 주오선. 그래서 이제 주택이 고급 주택이 문제가 되는데요. 431페이지 보면은 이런 요건들 단독 공동주택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갖다 우리가 고급 주택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431페이지 그 5항에 다시 위로 올라가서 5항에 거기 쭉 읽어보시면은
별장 고급 오락장의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를 되어 있죠. 자, 검정 펴 놓읍시다.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뭐예요? 건축물 바닥면 10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부속 토지로 함께 묶어서 뭐예요?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특례세율이죠. 예외적인 특례세율입니다. 특례세율. 자,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15조죠. 그래서 432페이지 세율의 특례, 가로로 빨간 펜을 쓰실까요? 특례세율을 빨간 펜을 밑줄 쫙, 빨간 펜으로 특례세율. 자, 특례세율도 나눠보면은 사실 간주취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형식적 취득도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나눠보면은 그것도 간주 취득이 있고, 그때는 2%예요. 2%. 그 다음에 형식적 취득이 있어요. 형식적 취득. 자, 요거는 표준세율에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입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빼준 그런 특례, 예외적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간주취득부터 볼까요? 이 간주취득의 경우에 요 어디에 돼 있냐면, 그게 이제 433페이지 2항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중과 기준세율이 뭐였는데요? 그게 앞에 나왔었죠? 430페이지에 거기 가로 3번에 밑에 1번에 보면 쭉 보면은 진하게 검정게 돼 있죠. 2%. 1,000분의 20. 요 2%를 중과 기준세율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간주취득에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2%가 적용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다만 이거는 그냥 버리세요.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인한 취득 뭐 이런 것도 다, 그죠? 다 간주취득이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형식적 취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인데, 그게 432페이지 맨 밑에 그 15조 1항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취득.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취득은 아니에요. 근데 뭐는 거예요? 등기를, 근데 등기만 있는 경우죠. 새로운 취득은 아닌데 등기만 있다고요. 새로 취득한 건 아니라고요. 등기만 있다고요. 등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세요. 사모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합병했다. 그럼 새로 취득한 겁니까? 그냥 합병일 뿐이죠. 근데 등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례를 적용해서 좀 낮게 때리겠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유문의 분할. 이거 마찬가지죠. 공유 분할, 원래 내 거 분할 쪼갠 것 뿐이잖아요. 근데 등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세율 마이너스 2%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건축물 이전, 원래 있던 거죠.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 뭐 재산 분할, 원래 있던 거 분할 쪼개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다시 433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 환매 등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 역시 그렇죠. 상속, 그죠? 상속. 그래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 그렇죠? 아빠하고 나하고 같이 살았어. 하나야, 하나.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원래. 그죠? 상속으로 인한 그런 취득. 주의할 건 뭔 아니에요? 증여는 아니죠. 상속입니다. 증여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다시 432페이지 밑에 맨 밑에 1항 봅시다. 이러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이 2%라고요.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율로 한다 이겁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봤는데 다시 432페이지 괄호 4번이 돼 있죠.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돼 있나요?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되겠죠.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11조와 12조에 따른 세율, 11조와 12조에 따른 세율이 뭡니까? 표준세율이네요. 표준세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50%죠. 그러니까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표준세율의 경우에 그 탄력세율에다가 파란펜으로 밑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에 대해서 탄력세율이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예컨대 봅시다. 예컨대 볼까요? 쉬운 거 한번 해보죠. 428페이지 농지외 예컨대 건축물을 갖다가 유상승계 취득했어요. 그러면 4%잖아요. 4%. 그런데 여기가 지역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 디스카운트 할 수 있다고요. 100분의 50%는 얼마죠? 100%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4%의 절반 2%죠. 그럼 2%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 또 이 경기가 너무 호황이야.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지역 주민들이. 그럼 뭐야? 4%에다가 플러스 2%에서 6%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에 선거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이론적으로 우리는 세법을 보는 거예요. 세법. 법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봤고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볼까요? 429페이지 보면은 그 날개박스 내용 있죠? 날개박스. 높은 세율 적용에다가 검정펜 합시다. 동일 취득 물건에 대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면 당연히 높은 세율을 적용했죠. 과세권자는 욕심이 많다고요. 오케이. 다음에 433페이지 맨 밑에 6번째 괄호 세율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추징의 내용입니다. 추징. 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요. 그렇죠? 보니까 애초에는 뭐예요? 애초에는 그냥 주택이었는데 그게 뭐예요? 애초에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아파트를 놀리고 다른 거기 주소가 아니고 그냥 계속 놀려주고 다른 아파트에 산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과세권자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뭘로 본다? 그 아파트를 놀려놓은 아파트를 별정으로 봐본다. 별정. 와우. 주의해야 됩니다. 별정으로 봐봐. 그래서 뭐예요? 너 그때 요 표준세율 요것만 해서 냈지? 요 중과세율 차익만큼 더 내.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무섭네요. 그죠? 자, 추징에다가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해당되면 다 추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세율에 해당이 되면은 기존에 했던 거에다가 그 차액의 비율만큼 더 추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몇 년 내에요? 5년 이내입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 그거는 숫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취득세, 과세 요건을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비과세죠. 비과세. 자, 비과세 보겠습니다. 434페이지. 자, 비과세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출제자 의도는 날개박스 보겠습니다.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하고 등록면에서 비과세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면 좀 어렵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과세가 어떤 경우냐? 자, 검정펜 준비하시고요. 434페이지 맨 밑에 가로 1번에 국가 등의 취득자, 국가 등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 쫙. 당연히 저희 거는 안 하겠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 정부, 조합 국제국 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뭐예요? 모든 과세 대상의 취득에 대해서 다음 뭡니까? 취득세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항은 좀 차이가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이러한 조건으로 우리 저기 뭐죠? 이게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뭐였죠? 그렇죠.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사업이죠. BTO, BTL 뭐 그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는 그거. 여기서는 뭐예요? 취득세, 비과세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귀속,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은 뭐예요? 비과세를 하겠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앞에 1항은 뭐였죠? 그냥 취득이죠. 그러니까 취득세의 모든 과세 대상의 취득에 대해서 뭐예요? 비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 기부 체납 조건의 경우에 취득은 뭐예요? 모든 게 아니라 뭐예요? 부동산하고 사회 기반 시설만. 나머지의 경우는 뭐예요? 그건 비과세 아니라는 거죠.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용도 구분상 취득이 있죠. 임시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1년 미만의 임시형 건축물, 검정펜 밑줄 되어 있네요. 자, 그거는 뭐예요? 비과세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로처럼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취득세 부과를 하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면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의 개수에다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단 대수저는 제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포함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을 뜯어 고쳤어요. 이런 경우에 취득 당시에 주택의 시가 비중이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은 뭐다?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개수는 뭐죠 원래? 뜯어 고치는 거? 그렇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은 뭐예요? 취득세 원래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뭐 비과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제 공동주택 개수가 작년까지는 여기 면제에 있어요. 면제. 근데 올해 비과세로 개정이 됐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면제가 되면은 원래 취득세는 면제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특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비과세 되면 아예 농특세도 없는 거죠. 부가세 자체가 붙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거. 자, 공동주택의 개수는 뭐예요? 면제가 아예 비과세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취득이 있어요. 신탁에다 검정펜. 신탁. 우리 등기법 신탁 등기죠? 신탁. 그 다음에 이번에 맨 끝에 환매권 행사. 그래서 특별법상의 강제 환매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의 환매가 아니라. 그래서 환매권 행사. 특별법상의 환매권 행사. 이런 경우는 형식적 취득으로 봐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비과세 국가 등, 그 다음에 임시용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공동주택의 개수 9억 이하의 주택의 대신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 신탁 환매권 행사 딱 5개네요. 객관식 문제 내기 딱 좋겠네요. 그렇죠? 개수는 몇 개인가요?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다양하게. 자, 이렇게 해서 과세하고 비과세를 받고요. 자, 과세에 해당이 되면은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에 부과징수입니다. 자, 부과징수에다 형광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보니까 오른쪽 출제자 의도, 취득세 부과징수 절차, 그 절차상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징수 방법, 징수는 뭐예요?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한다 이거죠. 신고 납부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은 436페이지 괄호 3번 신고 및 납부, 거기에다 빨간 펜으로 밑줄 쫙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요게. 자, 20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항에 보니까 취득세 과세의 물건을 취득한 자는, 자, 검정펜 밑줄 합시다. 취득한 날, 검정펜. 그 취득한 날로부터 단 보니까 국토법상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죠. 이거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득금을 완납한 경우는 허가일이나 해지일, 축소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고요. 며칠이요? 60일 이내. 그죠? 요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60일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죠. 60일 이내. 예컨대 그러면은 60일이니까 말이죠. 60일이니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초일 있잖아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이 적용된다는 거.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례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니야 이거 60일을 계산해낼 수 있는가? 예컨대 말이죠. 취득한 날이 취득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6월 1일이니까
여기는 초일을 갖다가 불산입이라고 해요. 산입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며칠밖에 안 돼요? 1일자 빼니까 6월은 이렇게 옛날에 한번 기억나시나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1, 2, 3, 4, 5, 6 혹 들어갔네요. 들어갔으니까 뭐예요? 네, 30일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9일만 먹게 되는 거죠. 29일. 자, 그러면은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부터 60일이잖아요. 60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며칠이 더 있어야 되나요? 계산이 안 되죠, 그죠? 60일이 되려면 우리 7월달 보면은 60이 되려면은 30, 31일이 돼야 되죠. 7월 말까지 되는 거네요, 그죠? 7월 31일, 7월 31일까지는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기한이 어디요? 취득세 이런 경우 취득일이 6월 1일인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요게 이제 기한이 되는 거죠. 기한 끝이죠. 기한은 뭐예요? 31일이 되는 거죠. 취득세 신고 납부 개시일은 뭐예요? 개시일은 뭐예요? 개시일은 6월 2일이 되는 거죠. 6월 2일부터 됐으니까 그렇죠? 6월 2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합시다. 결국은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 요게 뭐예요?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는 거죠. 기간. 앞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간.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 개시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요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60일 아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뭐 사실 6월 1일부터 내도 관계는 없죠. 그렇죠? 뭐 6월 1일로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겠습니다. 먼저 되겠다는데, 그죠? 6월 1일부터 해도 되죠. 대신 이제 요 60일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요 기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겠죠. 시험에서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렇게. 자, 그렇게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그런 취득이죠. 그때는 뭐예요? 자, 검정 표현하겠습니다.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그리고 실종으로 인하는 것은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자,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다가 검정펜. 그리고 납세자가 외국에다 검정펜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뭐예요? 6개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의하실 것은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지 절대 상속 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6개월이라고. 그때부터 뭐라고요? 6개월이라고. 6개월. 그리고 외국에 주소를 두면 뭐예요? 9개월이고 그 다음에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이지 실종 선고일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사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봅시다. 예컨대 2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상속일이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될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상속 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에요. 말일. 여하튼 말일 다 지나고 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면 3월 달 있죠? 3월, 4월, 5월, 6월, 7월, 하나, 둘, 셋, 넷, 5, 6, 8월.
그러니까 8월 말까지, 8월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있죠? 요때까지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겠네요. 그죠? 언제부터? 2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죠? 2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래서 요게 신고 납부 기간이 되겠고, 요거는 기한, 요거는 개시일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한이 중요하죠? 언제까지냐? 마지노선이. 그래서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저도 산수를 못 하는데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2항은 뭐냐면은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30일 이내에 또 신고 납부해야 돼요. 이거는 60일이 아니죠? 30일. 또 밑에도 30일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분할 납부. 개인은 주택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지금 몇 년입니까? 2014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되겠네요.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법 조문에는 살아있지만은 옛날 일이 돼버렸다. 출제될 리가 만무하겠죠? 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의 다음 페이지 부족세액의 추증 및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일반 가산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가산세 얘기입니다. 그게 438페이지 표로 나열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1번째 438 맨 밑에 가산세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자. 그래서 신고불성시, 납부불성시, 중에다가 파란 펜으로 밑줄하겠습니다. 자, 신고불성시 가산세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신고의 경우죠. 여기는 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죠, 그죠? 과소신고는 몇 프로입니까? 거기다 하나 더 써놓읍시다. 과소신고. 축소신고했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10%라고 하나 더 써놓으시고요. 이거는 뭐예요? 과소신고의 경우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40%가 있었죠? 하나 더 써놓읍시다. 이거는 뭐예요? 부당신고죠. 과소신고? 부당신고. 자, 그래서 부당 또는 뭐 부정신고의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부정신고, 그러니까 부정무신고나 부정과소신고 다 해당이 되겠죠. 부정 또는 부당신고의 경우는 40%입니다. 이게 앞에 조세 총론 파트에서 가산세 가산금 할 때 그때 한번 적어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시는 부족세액 곱하기 납부지연일세 곱하기 10,000분의 3이다. 즉 0.03%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과산세가 있죠. 요거는 산출세액이 무려 80%를 때리는데요. 이건 딱 읽어보면 해당 사유가 뭡니까?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에 아주 괘씸죄로 봅니다. 가장 안 좋게 봐요. 가장. 자, 그래서 부정 신고보다 부당 또는 부정 신고보다 더 나쁘게 보는 거죠. 미등기를 가장 미워합니다. 자, 그게 이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437페이지 5번이 그 표로에서 나와져 있고요. 6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면세점. 자, 면세점에다 파란펜. 그래서 이미 앞에 조세총론에서 정리했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납세지. 자, 납세지에다 파란펜을 밑줄. 자, 우리는 부동산 말하면 이죠. 소재지. 부동산 검정펜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439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가세. 부가세에서 우리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었죠. 그래서 농특세는 10%, 감면의 경우는 2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세목인 취득세를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